이야, 딥시크 이거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쯤 되면 또 나오는 말이 있죠. 시스코의 몰락과 비슷하다. 이 말은 닷컴 버블이 재현된 겁니다. 뒤에 말하겠지만 이건 버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 자, 일단 많은 의문 중 하나는 엔비디아 GPU 의존도죠. 일단 확실한 건 딥시크가 소프트웨어로 문제를 해결한 게 맞긴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이런 테크 거물들까지 인정하는 거죠. 참고로 이런 사람들 전부 철저한 반중주의자입니다. 이게 진짜 이례적인 현상인데 말 그대로 그냥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현업일은 그냥 예찬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죠. 그냥 어느 모델 하나 더 나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혁신을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감동했다는 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개발자도 대놓고 감탄해버립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죠. 이야, 이건 진짜 감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찬입니다. 참고로 진펜 이 사람이 생성 AI 커뮤니티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학술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엔비디아에서도 공식 입장을 말합니다. 뭐 좀 말이 긴데 쉽게 말하면 구린 모델로 잘했다. 이건 뭐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알다시피 젠슨 왕은 트럼프 취임식 때 중국에 있었습니다. 젠슨 왕은 이래 될지 알고 있었다는 거. 설날을 축하하긴 개뿔이 축하합니까? 트럼프보다 중요했던 게 중국입니다. 당분간은 미국이 고전할 거라 본 거죠. 이게 중국이 미국보다 AI 기술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든지 전쟁은 기세가 중요합니다. 젠슨 왕은 기세를 잡는 거죠. 젠슨 왕이 냄새 맡는 데는 1등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터지느냐? 늘 그렇지만 이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AI 거품론은 의미가 없어요.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형태, 완전 다른 전개입니다. 참고로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이죠. 이게 버블이 터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더 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뭔가 하나 터져도 크게 터졌다는 거.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좀 많지만 이건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라 큰 판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따로 있다는 거. 바로 샘 알트만입니다. 사태를 이해하려면 샘 알트만의 타임라인을 봐야 됩니다. 참고로 딥시크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언급되던 거죠. 12월에 샘 알트만이 지적한 건 사실상 딥시크 견제질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 미국 우선주의 AI 정책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죠. 알다시피 원래 이렇게 애국심이 투철한 인물이 아니란 거. 이건 뭔가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과 함께 딥시크도 출시됩니다. 트위터 과대 광고는 통제불능이다. 사실상 딥시크를 저격한 거죠. 호들갑 떨지 말한 겁니다. 이게 참 웃긴데 누가 누구 보고 오버하지 말한 건지. 자, 여기서 주목할 건 이 다음날 있었던 게 바로 스타게이트 발표죠. 이야,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 계속 딥시크를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스타게이트의 스케일로 압도할 전략인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이거 전부 샘 알트만이 기획한 겁니다. 이건 스타게이트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샘 알트만, 손정희, 일론 머스크, 트럼프, 여기에 빅테크까지 안 엮인 게 없는 대환장 파티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샘 알트만 이제 똥줄 탄다. 얘기가 재밌어집니다. 참고로 스타게이트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보면 무슨 트럼프가 직접 추진하는 것 같죠. 트럼프는 관련 없습니다. 샘 알트만의 퇴사 전환을 보면 마치 프로젝트의 업적을 트럼프에게 돌리는 것 같다는 거. 샘 알트만이 이런 인물이 아닌데 마치 트럼프에게 상납하는 것 같죠. 이건 단순히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알다시피 의심갈 수밖에 없는 게 샘 알트만이 실리콘밸리 반트럼프 여론몰이의 주동자였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이런 걸 받아들이는 트럼프도 조금 이상하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둘이 뭔가 거래를 했다는 거. 알다시피 트럼프도 뒷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끝낼 타입이 아니죠. 게다가 샘 알트만도 순순히 백의종군할 타입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둘 사이의 거래를 두 팔 걷고 반대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프로젝트는 가짜다. 샘은 사기꾼. 보다시피 스타게이트를 전면 부정했다는 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본 거죠. 트럼프의 말투를 보면 스타게이트가 분명히 이득이 있단 겁니다. 그냥 이걸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볼 때 트럼프가 손해보는 건 없다는 거. 알다시피 이건 기업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자금 담당은 소프트뱅크죠. 그러니까 모양새를 외국 기업이 미국에 상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나도 나쁠 게 없죠. 말투를 보면 하다 말아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남는 장사란 거죠. 알다시피 스타게이트가 AI 인프라 프로젝트죠. 메인은 데이터 센터, 발전소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 대규모 공사가 되면 일단 일자리가 늘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힘도 과시하고 정책적으로도 보여주기 좋은 겁니다. 일단 트럼프가 진짜 보여주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죠.
그리고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이거 둘이 사전에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생각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득밖에 없는 거죠. 자기한테도 이득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한테도 이득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표면적으로 볼 때 일론 머스크의 태도는 그냥 뒤끝인 겁니다. 이걸 단순한 경쟁 구도로 보는 거죠. 샘 알트만은 트럼프를 공격하는 악시오스의 후원자다. 악시오스가 여전히 트럼프의 비판적인 언론이죠. 일론 머스크는 계속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샘 알트만 이건 믿을로 만든다는 거. 일론 머스크의 비판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돈이 없다. 여기서 그들은 샘 알트만과 손정이죠. 이건 대놓고 저격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 감정은 아닌 거죠. 손정이까지 그냥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볼 때 이게 돈 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죠. 여기서 가만히 있을 샘 알트만이 아닙니다. 텍사스에서 스타게이트 공사 들어간 거 인정했죠.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를 약 올립니다. 회사에 항상 최선은 아닌 걸 안다. 일론 머스크가 회사 놔두고 정치하는 거 비꼬는 거죠. 새로운 역할에서 미국을 우선시해라. 이 말은 권력을 개인적인 도구로 쓰지 말라고 까는 겁니다. 마치 일론 머스크를 권력에 미친 소인배로 만들어버리는 말투. 이야, 이거 대단합니다. 샘 알트만은 어떻게 하면 일론 머스크를 열받게 할지 잘한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샘 알트만은 왜 뜬금없이 국뽕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후속 투자를 노리는 수작이라는 거. 이게 겉으로 볼 때 미국을 위한 것 같죠? 이러면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 겁니다. 결국 마케팅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망한 AI 기업과 미국 정부에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줄 서고 싶은 심리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판을 만드는 데는 샘 알트만을 따라올 자가 없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정작 마소는 이 판에서 빠진 거죠. 마소 CEO가 대놓고 말했죠. 투자금은 있지만 스타게이트는 안 한다는 거. 알다시피 5천억 달러가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의심한 건 소프트뱅크는 돈이 없다는 거. 신뢰할 만한 출처까지 있다죠. 이 말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 조사까지 해본 겁니다. 이야, 이건 뭔가 있죠. 수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소프트뱅크를 의심할까요? 손정희가 뭔가 이상한 거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손정희가 일본에서 하는 짓이 샘 알트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손정희도 ASI 드립을 친다는 거. ASI 이게 뭐냐면 인공 슈퍼지능의 약자입니다. 일본에서 손정희가 챗GPT 전도사인 거 유명하죠. 챗GPT 안 쓴 자는 인생을 고쳐 써라. 이거 안 쓰면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뉘앙스죠.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뭔가 샘 알트만하고 비슷하죠. 참고로 손정희는 일본에서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손정희가 주도적으로 생성 AI 열풍을 주도하고 대규모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게 아직도 계속되죠. 5원은 노벨상급이다. 야, 기가 찹니다. 물론 챗GPT 대단하고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오버할 것까지는 없다는 거. 아무리 봐도 이건 의도적입니다. 참고로 작년 4월에 오픈 AI 일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것도 좀 웃긴 게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여기서 소프트뱅크는 7천억 초과 투자를 하고 15억 달러의 오픈 AI 지분을 확보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36조 투자까지 추진하죠. 이게 또 환장할 스토리가 있는데 이 얘기는 일단 생략. 자, 아무튼 손정희의 과대 광고는 더 심해집니다. 나는 ASI를 위해 태어났다. 이런 말투까지 샘 알트만하고 완전 똑같죠? 수천일 안에 ASI가 나올 것이다. 자, ASI 드립을 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GI의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전부 마케팅으로 봐야 돼요. 사실 대중에게 먹히는 건 기술력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자꾸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모든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식을 선점하는 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리고 샘 알트만이 인식을 선점한 수법이 바로 기술 우상화입니다. 챗GPT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전개를 생각해보세요. 뜬구름 잡듯이 AI를 신격화하면서 신비감과 공포심을 동시에 자극하는 겁니다. 이런 게 기술 우상화의 본질이죠. 기술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로 포장하고 대중을 기술에 의존시키는 겁니다. 샘 알트만이 이런데 도 같은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죠. 이러면서 발생한 사회현상 중 하나가 AI 실업 공포입니다. 알다시피 난리 났었죠. 모든 직업이 사라질 것 같은 공포심이 조장되고 샘 알트만은 그걸 이용하죠. 말을 이렇게 하니까 미래가 샘 알트만에게 딸린 것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중의 존재를 나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거. 사실상 샘 알트만이 AI에 대한 인식 자체를 지배한 겁니다. 여기서 기가찬 현상이 생기는데 AI 끝판왕이 어느 모델인 것 같은 인식이 형성되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이런 게 기가 찬 겁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건 그냥 묻혀버리죠. 어느 모델이 잘 먹힌 이유는 자율주행 같은 거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고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AI에 대한 신비감이 작용하고 신격화된 거죠. 이러면서 빅테크도 하던 거 적고 전부 LMM 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여기서 샘 알트만이 세계를 낚은 사건이 바로 7조 달러 드립이죠. 이러면서 AI 군비 경쟁이 광기로 치닫고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됩니다. AI가 기술 집약에서 자본 집약적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AI 경쟁의 본질이 기술이 아니라 GPU 사재기로 변질된 거죠. 자본이 없으면 AI를 못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빅테크의 전유물로 전락합니다. 이게 진짜 전문가들이 호보호영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건데 대환장 파티가 시작된 겁니다. 거의 모든 AI 투자가 LM의 개발에 편중되고 안하면 나고자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죠. AI가 빅테크 주도의 GPU 전쟁이 되고 스타트업이 AI 경쟁에서 소외됩니다. 이러면서 업계 전체의 도전 정신이 사라진 거죠. GPU가 많이 들어 그러면 다른 쪽으로 AI 개발하면 돼. 이런 게 충분히 가능했던 건데 아무도 안 한 겁니다. 이런 판을 샘 알트만이 주도하고 빅테크가 편성한 거죠. 이게 나쁜지 알면서 했다는 거. 언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빨 센 비전문가들이 마음대로 떠들고 판을 부추긴 거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AI는 가진 자들의 게임이라는 인식이 고착된 겁니다. 손정이나 아시아에서 똑같은 짓을 한 거죠. 단순히 말하면 나눠먹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거. AI 개발을 물리적으로 힘들게 포장하고 심리적인 진입장벽을 높인 거죠. 이러면서 다른 나라의 AI 개발 의지까지 없애버립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샘 알트만이 만든 AI 환장판의 실체는 기술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의 본질은 독점과 통제의 메커니즘입니다.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경쟁자의 성장을 막는 거죠. 경쟁자를 없애는 게 발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국주의의 핵심은 지배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원을 독점하고 잠재적인 경쟁까지 차단하죠. 하지만 무조건 독점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국주의의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성장까지 정체된다는 거. 여기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AI 개발자 버블이죠. 문제는 개발자 사재기만 하고 제대로 쓰질 않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개발자도 없고 있는 데는 쓰지도 않고 환장합니다. 여기서 빅테크는 실속 없는 확장만 하고 관리 비용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실제로 메타에서 내부 고발이 터졌죠. 보다시피 목적은 AI 개발이 아니라 영향력 확대라는 거. 게다가 조직이 쓸데없이 커지면서 회사가 정치판이 됩니다. 이게 경쟁자의 발목을 잡는 건 둘째치고 이러면 혁신이 정체된다는 거. 비유를 하면 인재를 정원 속에 가두는 거죠.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정치가 판치는 안락한 정원에서 어떻게 혁신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시바되는 문제는 회사의 리더들이 더 많은 GPU가 승리 공식이라고 여론을 만든 거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AI 개발이 모델의 성능 개선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능 개선에 막대한 비용을 정당한 수단이 바로 AGI입니다. 단순히 인간을 초월한다는 판타지를 만들고 무작정 스케일만 키운 거죠.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신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판타지가 오히려 기술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실제 개발과 괴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번에 샘 알트만이 AGI로 약판 건 국뽕이죠. 중국보다 먼저 AGI를 개발해야 된다는 명분입니다. 이제 이런 거 그만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지만 AGI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정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기준이 애매한 거죠. 애초에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존재를 만드는 것부터 모순입니다.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 둘째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발전이 정체됩니다. 여기서 불명확한 개발은 현실적인 기술 발전을 방해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건 AI의 실질적인 활용법이죠. 마소가 빠진 이유도 이겁니다. 이제 아는 거죠. 현실 세계에 유용한 것을 만드는데 돈을 쓰겠다. 이 말은 실체 없는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AI를 발전시키고 중국을 이기고 싶다면 AI를 쓸모있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사이즈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뭘 할지 문제부터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향해야 되는 개발은 더 큰 모델이 아니라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무작정 GPU를 늘리는 건 오히려 AI를 무식하게 만든다는 거.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민첩성이 떨어지는 이치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근육만 키운다고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목적 없는 확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 인프라 중심의 확장은 물리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야. 투자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이 둔화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은 광범위한 경쟁이 발생할 때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관건은 물리적인 자본 경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경쟁이 돼야 됩니다.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이 많이 들면 전력을 덜 쓰는 법부터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게 겉으로는 과시적인 효과를 가지겠지만 결과적으로 혁신을 막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경이 안주할수록 사고의 혁신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줄어든다는 거. 자, 아무튼 딥시크,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죠. 중요한 건 버블이 아니라 AI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겁니다. 여기서 샘 알트만의 방향성은 계속 전의 전쟁을 키우는 거죠.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돈을 더 쓴다고 뭔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조직 구조를 재정비하고 AI 활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제가 아니라 AI 인재 육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AI 개발이 GPU가 아니라 인재 중심으로 넘어온다는 걸 인지해야 하죠. 이런 의미 없는 견제는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잃어버립니다. 왜 세계적인 딥시크 열풍이 생기지 파악해야 하죠. 변화의 바람을 인지하고 대중이 진짜 원하고 보고 싶은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샘 알트만 강점기가 끝난다는 거. 빅테크조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걸 중국의 스타트업이 해낸 겁니다. AI 개발의 주도권을 자본과 기계가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돌린 거죠. 여기서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다시피 딥시크의 기술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무조건 새롭다고 혁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딥시크가 가져온 임팩트의 원인은 혁신의 본질을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딥시크 CEO가 본질을 지적하죠. 혁신에서 물리적인 자본은 수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최적화된 접근법이죠. 그리고 이런 창조적인 사고방식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창조성이 발휘되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성과 혁신의 핵심은 자본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죠. AI 발전이 인프라 의존적으로 된 건 생존 본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왜 발상을 전환하겠습니까? 전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발상의 전환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거. 이대로 가면 끝난다는 절박한 절실함이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 과감한 시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딥시크는 혁신의 본질을 보여준 거죠. 이런 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딥시크가 잊혀졌던 어떤 것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사실 세계가 딥시크에 열광하는 건 오픈 AI를 잡은 거나 기술력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정신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실체 없는 AGI가 아니라 차고에서 혁신을 만들고 파산의 문턱에서 기적을 만드는 인간 승리죠. 뭔가를 절실히 갈망하고 진실되게 열망하는 도전 정신이 보고 싶은 겁니다.